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 방송분하고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주제들도 있겠습니다. 한국을 태어나 보니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기고문입니다. 정치는 개도국 수준 퇴행. 뒤에 제목은 제가 좀 붙였어요.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에 실린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강국 순위는 세계 6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원으로 올라선 신흥국은 한국군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믿기 힘든 기적을 이끌어낸 진정한 영웅일까? 한국의 민주화를 만든 주역으로 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다. 민주화를 이룬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나 원전 산업, 방위 산업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제조업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까지 꼽히기 시작한 셈이다. 한국 국내 총 생산의 28%를 차지해 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제조업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누가 뭐래도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든 것은 지난 30년간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해온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다. 이것도 의미를 좀 국민들한테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든 한국은 지난 120년 현대 인류사의 유일한 기적이었다. 최근 폴란드와 노르웨이 국민에게 TV로 광고를 한 번도 내버리지 않고도 형성한 팬덤 덕분이다. 문화의 초인류를 고집해온 콘텐츠 전문가와 제조의 초인류화를 고집해온 한국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 만든 기적의 성과다. 한국은 닷컴 버블 시대의 지혜롭게 처세에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AI 대전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AI 지원은커녕 정치 싸움만 벌이는 데다 국민에게 용돈을 주자는 지원금 논쟁으로 시끄럽다. 어느 국회의원도 미래를 놓고 AI 산업을 지원하자는 특별법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압축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의미해서 30년이라는 의미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데 저는 딱 30년 한 조직에서만 일하고 퇴사한 물론 이제 잠깐 다른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조직에 30년을 일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식 용어로 배운 건데 건강 수명을 유지 중이다. 그리고 제 동창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 거 있겠냐. 우리는 그냥 못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닌 것뿐이 더 있겠냐. 이렇게 또 겸손하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수도 선대에 이분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 같지는 않아요. 저희 나이 대 정도 교수면 우리보다 이제 정년이 아직 안 됐다면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겠죠. 그러니까 선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국민들에게 지금 고령화 세대에게 기운을 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꿈의 크기를 무한대로 슈퍼강국 DNA로 탈바꿈한 7대 재현, 한국 경제가 본인들의 창간 몇 주년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들 논설 같이 제시한 건데 아주 긴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압축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생산소득, 인구위기대책, 기초과학, 원천기술, 시민의식, 경제안보, 문화예술, 국제리더십 해서 오른쪽에 초인류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목표를 언론기관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뭐 다른 것보다도 경제 안보 쪽이 좀 관심인데 현재를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 자유진영 중심의 대외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 흔들리고 있죠 이게. 그런데 이제 향후는 첨단 기술 분야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으로 진영 대결에서 독립성을 확보한다. 진영 대결 뭐 이런 거 말고 이데올로기 이런 거 말고 힘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독립성 이런 얘기 아직 꺼내기에는 좀 이르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 것 같냐? 그 미국이 싫어할 것 같다. 미국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어떤 미래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맹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동맹을 했다가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독립성 하겠다 그러면은 얘네들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국민소득 10만 불 G5로 가자는 거는 뭐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경제 안보 뭐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통일 얘기가 안 나오면은 니북 애들 얘기하는 거를 용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G5 되려고 그러면 저는 통일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한 땅은 너무 좁아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가 국민을 구걸하고 있다. 요것은 이제 민주당의 25만 원 상품권 얘기인데 상품권은 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나 뭐 성남시장 하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모양인데 요거를 하면서 암호화폐 등 페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지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정치 자금화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지원해 준다면 현찰로 입금시켜줘야 되겠죠. 뭐 상품권 웃기고 있는 짬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거를 저는 국민을 구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김태훈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는데 뭐 이 사람 이름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을 거지근성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그러니까 보편 복지보다는 제 얘기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민층을 좀 돌봐야 되는 거는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디커플링을 시작한 이후 이 TBT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들은 얘기로 코로나19로 촉발되었다고 한다.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마스크였는데 그러나 미국산 제품은 전혀 없었고 모두가 중국제였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백신 개발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였다 이거죠. 우선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마스크가 필요했었죠. 그게 쓸래니까 전부 다 중국 제품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중국한테 먹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들어오는 거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마스크 같은 거는 이제 생필물 제품인데 이게 미국에서 만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그동안의 산업 정략을 후회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면은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했죠. 나무위키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또 기억을 해보면은 기억상으로는 그 화웨이 오지 제품이 먼저 터져가지고 캐나다에서 그 화웨이 부회장 그 사실은 화웨이 그 회장의 딸이라며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2018년 12월 7일 거의 1년 전에 그 체포가 됐었죠. 근데 이 체포 목적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였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전에 중국의 패권 행보는 1대1로 올 것이다. 제가 그 한겨레 경제신문의 그 아시아 경제 포럼에 몇 년도에 그 참관해 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한국에 와서 중국의 어떤 이 배터리 회사가 2025 중국 미래의 전략 목표, 그 다음에 2050년에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 된다. 그때 이제 야망이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친중 일색으로 좀 언론 뉴스가 나오고 그랬을 텐데 아마 1대1로를 내세우면서 그 2025 제조 강국 요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권이 쟤네들이 패권을 가져가려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다시 제가 인용을 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전기차 100% 관세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고 중국은 멕시코 공장 등 우회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한 문제는 멕시코를 통한 중국인들의 불법 이민 이런 것도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봉 2천만 행의 55세 엘리트 직장인이지만 월세 5만 행의 돈의 온보로 아파트에 사는 이유의 절고. AI도 한국말로 번역할 마땅한 게 없으니까 온보로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절구도 우리가 쓰는 한자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본식 한자가 또 많죠. 굳이 일본식 한자는 안 가져왔습니다. 또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연수인 400만 행과 연수인 2천만 행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경우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 2천만 행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겨우 1% 정도 순이고, 그리고 일본의 평균 급여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58만 행.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아니 4,400만 원 연봉. 근데 우리나라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5천만 행 선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들의 연봉을 알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요거 글을 기고한 사람이에요. A씨가 살고 있는 곳은 월세 5만 행, 자신과 동갑인 숙구고 아파트 욕실과 화장실은 함께 있고 세탁기는 밖에 있고 인터폰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방객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통근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물건을 찾은 결과 이 아파트에 도착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A씨는 평균 연봉이 한 400만 엔 정도인 사람이죠. 근데 자기도 어느 날 애니메이션 연결의 인터넷 친구가 우연히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서로 놀라서 근처 술집에서 리얼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이 55세의 Y씨인데 대형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연봉은 2천만 원 선인데 왜 이런 중저가 아파트에 사십니까? 뭐라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Y씨는 부모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월세가 싼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수입의 그 경제적인 그 격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사회의 연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근데 그 연봉은 많이 받아도 그렇게 자기도 생활이 그 쉽진 않겠죠. 동생 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고 못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만나면은 칼같이 n분의 1 해서 서로 그 격차를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1차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2차는 여유가 있는 애가 내가 2차 한 잔 살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행복 행복하다기보다도 뭐 음,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또 이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어쨌든 요즘은 n분의 1 세상이죠. 선거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한 10월 CNN 토론에 동의하지만 너무 늦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은 너무 늦다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한 건지 헷갈리게 그 기사가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는 토론을 더 안 할 것 같은 이런 건데 선거 전에 한번 하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 이런 기사를 야후 뉴스에서 이제 그 케이틀린 라일리라고 편집자 수준인 모양이에요. 음, 이렇게 그 보도를 냈습니다. 유명 유튜버 일요일 날 슈카월드 또 기록에 남기고 싶고 내용을 상당히 그 자료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킨 인 더 게임은 이제 제가 붙인 얘기고요. 이 스킨 인 더 게임은 그 월가의 현자인 그 탈레브 씨가 쓴 책의 제목인데 캄세시스 왕인가 심판에 판관이 그 법관이 사법이 판결을 뇌물먹고 그 잘못 내려서 그 왕이 그 법관의 이 살을 가죽을 베껴서 처형하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된다. 그 정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전부 선거로 뽑지 않은 헌법 개정안 프렌시 투표 순서대로 임기를 정한다. 요거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그 멕시코가 이 색깔별로 카르텔, 그 불법 카르텔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거죠. 지금 뭐 카르텔들이 활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 말기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긴 나왔는데 독립적인 사법징계재판소를 창설한다. 현직 판사들은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판사는 지명직이긴 하지만 주판사는 주민투표로 선출되는데 세부 규정은 주마다 또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그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현 대통령의 그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기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습하는 차기 대통령.
이번 사법 개혁안은 그저 멕시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일 뿐 멕시코 민간 투자나 해외 투자 등 경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리더십이 뭐 그렇게 강한 여성 대통령은 아닌데 그 뒤에서 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수렴청정 같은 고문 역할을 할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의 그 여론은 법관 대부분이 부패했다고 말한 비율이 40% 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그렇게 사법이 부패했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건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지금 코웰이죠. 코웰 그 연방준비이사회 이 책임자시죠. 어쨌든 이번에 그 0.5포인트를 50 무슨 BP인가 그걸 내렸죠.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에 올 거냐.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아주 지금 죽을 맛인데 1998년 값을 넘지 못하고 있다. 96년에 코스닥 시집 주소가 1000이 되면은 지금 700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내일지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는 2.4%가 전망이 되고 작년에는 좀 떨어졌죠. 그리고 2025년도는 2.1% 전망이 되는데 일단 선진국 그 수준의 그 경제 규모가 되면은 2%만 하더라도 그건 작은 건 아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뭐 5%라면은 중국의 그 전체 GDP, 1인당 GDP가 10,000달러 중진국 선 또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5%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국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무적의 서울 주택 매매 가격, 가계 대출 증가 중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 내리더라도 한 0.25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좀 부채들을 좀 줄여 나가야지. 3, 40대의 그 부채율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낳고 뭐 자관 이거는 한번 다뤄봤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문제는 서울 경인 지방에 이제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 산다는 특수한 그런 도시국가 형태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수출은 6.9%가 증가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50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좀 됐는데 일본도 그렇지만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은 늘어나서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돈을 벌지만은 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대기업 수출하고 뭐 이런 데가 이 매출도 증가하고 뭐 물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매출이 많이 감소한 데가 눈에 띄죠.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번 돈, 영업이익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심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번 돈의 낙수 효과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연관해서 SK 하이닉스가 인수받은 인텔의 낸드 분야 해가지고 그 반도체 분야 쪽을 좀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요즘 안 좋다는 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까지 소개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로 얘기
저는 그 사회 그 정치 현상을 인과관계로 자꾸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뉴스를 하는 것도 너무 많은 자료, 그 정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 논리력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욕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9월 BP 폭탄 테러, 뭐 저도 다룬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잔인한 전술이라고 제가 어, 뭐, 추가로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명성을 회복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과 그 정보기관이 저항의 축, 네트워크의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부로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말라는 경고성인 거죠. 민간이 그 부수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그거는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민간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인질 잡히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헤즈볼라에서는 이스라엘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제는 어떤 전자기기가 무기로 사용될지 모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한계선을 넘었다. 헤즈볼라는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싸우고 적에게 정당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며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다. 그 삐삐 폭발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52차례인가 레바논에 폭격을 가했다는 뉴스가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은 아는 바 없고 없다고 응답한 토니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고, 그리고 드론에 대한 얘기를 전개하는데 드론을 처음 선보인 게 이제 그 미국인데 2001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형 드론을 공격했다. 우리는 그 드론을 그 해서 영화 속에서 본 거는 그 첩보 영화에서 그 자국의 스파이의 흔적을 없애려고 자국의 스파이를 스스로 죽이는데 드론을 쓰는 거. 그리고 근데 미국이 암살할 때 드론을 써가지고 그 타격을 하는 그런 거에서 요인들을 많이 암살을 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드론 같지도 않다 이게요. 어떻게 내부에 그 폭발물을 설치하고 또 그런 건지. 저는 모사드의 활동이 미국 CIA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장단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 무장단체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너희들만 그래? 우리도 개발해서. 자, 이제 미래 전쟁은 그 참호전 같이 뭐 이렇게 그 육탄전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 드론 전쟁으로 양상이 변하지 않겠냐. 또 그 군인수도 줄고 있는 입장에서 로봇, 드론 이런 전쟁의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화일지 고려엔 지지 나선다. 최윤범 양사 최고위층 회동이라고 김우석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어요. 뭐 고려엔 주요 주주 구성, 지분 구성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요걸 두 개 합치면은 약간 그 우지분 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22.1%가 캐스통 보트를 준 투자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 주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MBK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우호 지분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요게 11.8이라고 22점이면 33.99 뭐 해가지고 약간 지금 만약 이 우호 지분으로 이게 된다면 약간 높은 형편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우호 지분으로 현재 분류되는 데가 LG화학, 한화그룹, 트라피규라, 요거는 고려인 자유석 캔코에 니켈 올려 공급하고 캔코 생산량 중 20% 확보 권한 부여를 받는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 마지막에 들어온 그런 거죠. 니켈 원료 확보를 위한 광산 공동 투자, 캠코 생산 니켈, 캠코는 생산 니켈을 그 현대차 그룹한테 또 하는 거로.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메이커가 왜 기초 소재까지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향후 미래차를 위해 가지고는 그 기초 소재까지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게 현대차 그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슈카월드도 이걸 주제로 취급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고려엔 쩌레번 전쟁 발발이라는 제목으로 그 발생 시작한 원인과 전개 과정을 잘 그 또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9월 13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고려한 지분 공개 매수 선언 약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는데 고려한 지분의 약 7%에서 14%를 공개 매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영풍이 현재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MBK 파트너스하고 이런 그 주식 그 공동 의결권 행사 주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개 인수, 공개 취득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 경영, 동업 이런 그 관습에 의해서 고려인을 최씨 일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 확보를 더 해가지고 현재 최씨들을 밀어내려고 했던 거로 됩니다. 고려에는 면적 43만 평의 초대형 재련소로 성장을 시킨 거는 최씨 일가다. 단일 재련소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 생산도 하고 있고 또 비철금속 재련 분야 세계 1위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양 일가의 양품 주식을 비슷하게 보유했으나 최씨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장씨 일가가 지주회사 양품을 지배했다. 그 최씨 일가가 지분 매각한 게 있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이 가치 사진을 짠 2대 때 동업인 그 현재 요 지금 그 최윤범 회장은 여기 최창걸 명예회장의 그 장남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차남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영의 뜻이 없다.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서울 법대를 나온 최윤범 회장이 서울 법대를 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둘이 잘 그 찍은 사진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소개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장영진 영풍회장은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동으로 원료도 공동으로 사고 판매도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내 독과점이라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찢어지고 있는 중이다. 3대 경영에 와가지고 요거는 유튜버 악권이라는 유튜버가 그 자기네가 입수한 고려 아연의 그 수익 구조를 그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일반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이 그 TC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해가지고 그거 부담 이거를 많이 받아야 그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산물 속에서 그 귀금속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려인이 돈을 버는 거 이런 TC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대는데 요거는 이제 이
LME 정관 가격이 아니고 LME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이느냐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장관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프로덕트 그 부산물 쪽의 이익이 짭짤하다. 금은이 사실은 부산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연공장, 낙공장 입장에서는 귀금속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게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 장점은 휴머라는 것도 어떻게 입수를 했네요. 휴머 그게 로 관계인데 건식과 습식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이 휴머는 건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공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물 성격의 공장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휴머하고는 서로 또 왔다리 갔다리 이게 지금 그 공정이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 순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처리하고서 청정 슬래그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유럽 제련소가 그 제련소를 안 한 거는 고려엔에 저는 그 최대 강점은 다른 기술도 물론 좋지만은 이 찌꺼기 그러니까 정광이라는 게 50% 품위뿐이 안 되기 때문에 50%는 찌꺼기거든요. 거기에서도 귀금속을 찾아냈는데 최종 철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런 거를 청정 슬래그로 해가지고 시멘트 회사 같은데 또 도로 건축, 포장재 이런 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이 슬러지를 이 보관할 본드 그런 데가 필요 없죠. 근데 유럽은 환경을 매우 중시해가지고 본드가 다 차면 그 제련소를 폐쇄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고려인이 세계 최대 제련소가 됐는데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도 계속 그렇게 그 최대 규모의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땅이 없더라도 본드라고 그러죠. 본드라고 그러죠. 이, 그 쓰레기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활용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 친화적이고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이어서 그 최씨일가 더하기 백기사 지분을 더하면 33.9%고 장씨일가 지분은 33.1%다. 이렇게 이제 슈카월드는 인식을 하면서 2023년 3월 고려엔 서린상사 임시주주청에 개최해서 사실상 고려엔의 독립선언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45년간 그 공동으로 본사로 사용했는데 영풍 빌딩 강남구 논현동에 있습니다. 종로 서린동에 그랑서울 빌딩으로 확장 이전했다.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를 이제 완전히 중단한다. 고려엔 경영을 분리하기로 했었는데 왜 고려엔 경영에 영풍이 개입하는가 따라서 분리하겠다. 영풍의 주장 한 개인의 주주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75년 동업이 무너졌다. 이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트로이카 전략이라고 그 ESG에 적합한 그런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나 LG나 그래서 이제 그 지분 참여로 들어온 건데 이게 독단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익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 번 거를 갖다가 딴짓한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돈에만 욕심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시중에서는 인식하게 되죠. 뭐 주주총에서도 그 배당금 때문에 그 대립이 됐었다고 합니다. 영풍이 원하는 거는 주당 10,000원을 달라. 고려에는 5,000원뿐이 못 주겠다. 여기에서도 이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MBK의 고려엔 공개 매수 2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역대 최고 금액이 될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최씨 내가 못하면은 최씨도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돈은 난 챙기겠다 그 대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동 개념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선대 동업 그것은 이제 3대에 와서는 이제 안 되겠다. 장씨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MBK는 고려의 뇌 자회사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를 선언했는데 KG 백기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루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니까 영풍정밀 최창규 회장이 이건 고려아이언 그 계열사입니다. 영풍과 MBK 등 사회이사 모두를 형사고발 소송을 했어요. 그 사형자가 있는데 3형제가 다 고려엔 회장을 했는데 이 최창규 회장이 넷째인데 영풍정밀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외형상으로는 조그만 중소기업이긴 합니다. 여기가 형들은 못하니 내가 장씨하고 MBK하고 전부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인가 뭐 그거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했죠. 이번 주 내로 고려인 백기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게 과연 누군지. 그래서 고려에는 9월 24일 기자회견을 내일이네요. 야, 근데 이 회견은 이미 언론 보도 나왔는데 회장도 아니고 이재중 부회장 공장 엔지니어 출신이고 제 기억으로는 그 아연재련의 아주 중요한 공정인 그 리칭이라고 그거에 대한 전문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잘하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거기에 ISO 심사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팍팍 뛰어가지고 싱글벙글 고려한 주주들이다. 이렇게. 중국 분할의 시작, 직소들이라고 유명한 유명해졌죠. 몽골 박사, 김정민 박사가 운영하는 그런 건데 유튜브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유튜브 쪽에 올리고 있네요. 고대 문명을 다 없애버렸던 중공의 문화혁명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유교를 다시 들어오는데 대만하고 한국 성균관까지 와가지고 배워갔다 하는 이 얘기들을 싹 안 한다 이런 얘기고 묘족도 지금 동이족 출신이다. 단오제 그거 중국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서울 지역 북섬 지역이 그 치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그리고 공자는 중국이 아니고 동이족이다.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얘기 많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동창 중에 자기가 그 공자 멧돼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화족 아니다. 우리는 그 동이족이다. 이렇게 뭐 그런 동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 아버지 이름 썰놓은 거 몽골계였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 홍산 문명 뿌리 이런 것도 많은 그 고대사 하는 사람들이 취급하지만 홍산 문명은 중국 문명하고 다른 거거든요. 상인 문자라는 거 있고 각골 문자 이런 거 원래 중국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지만 한자도 사실은 각골 문자부터 시작한 그 홍산 문명의 해서 상형 문자를 만들어냈다. 왜 그러냐? 아,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형 문자화된 그런 거하고 과거는 유사하다. 뭐 이런 쪽까지 연결해서 자만 이 상관관계를 엮어내는 데는 아주 능력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설득을 해나가요, 상관관계로. 저는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인과관계, 원인 결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 많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전쟁 발발 전제적 권하에서 미국은 전력과 전술을 짠다. 이런 얘기고 한국 부채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상태로 땅을 뺏긴 상태로 휴전이 될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는 다국적 기업에 한테 뺏길 거다. 이런 얘기고 그런 것까지 이제 예측을 하느네요. 뭐 상관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관관계를 하다 보면은 예언가가 되는지 저는 뭐 인과관계는 예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미래를 예견하는 그 점쟁이 같은 식의 발언은 하기가 좀 어렵죠. 인과관계는. 이재명과 금투세라는 제목으로 또 그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그 영종도 쓰레기장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시멘트 가격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시멘트 회사를 한번 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재정을 아껴야 할 시기다.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통일 대신 이국가로 가자. 제가 이름표를 붙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강화도 조약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것은 청나라가 빠져라라는 의미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니고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조선은 북한은 독립국이다. 이것은 중국은 빠져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북한은 고립된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또 예측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 죽으면 안 된다. 김정은이 죽으면은 김정은이가 친중파 이 고모부까지 죽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다. 북한 공산당 내에도 친중파가 있고 친러파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그 친중파 공산당 애들이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점령하게 만들 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친중이라 하더라도 장원 저도 그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친중 매국 지금 친중파는 다 매국노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거라고 봤습니다. 친중 매국노가 반국가 세력인 거죠. 간첩이라고 다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냄새가 풍풍 풍기는 그런 거. 아까 참 고려엔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제가 하냐면 고려엔도 중국이 기술 탈취 스파이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확인된 확실히 그건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동북아에 전쟁의 기운이 발생하고 있다.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더더욱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까지 우리가 이뤄놨던 거. 우리 자주국방 방위산업 계속해서 전쟁 억제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국 청년들한테 미국 어떤 애널리스트가 북한을 중국이 먹으면 좋냐? 친북 세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북파들도. 그래서 이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를 이쪽에서는 쭉 근본 원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프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영프 로스차일드는 러시아를 상대하게 하고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하게 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네요.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뿐이 없는 늑다리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속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혹성 탈출 2024 몇 번을 우겨먹는지 그런 건데 자관 뭐 크게 감동받을 만한 얘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CG를 만든다 그래도 지금 인간의 특성은 눈에 흰자위가 보이는 게 진화를 됐죠.
근데 이 혹성 탈출에서는 그 유인원이 진화해서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처럼 이 흰자위 이렇게 옆으로 하든 이렇게 흰자위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고개는 안 돌리고 눈동자 돌려서 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혹성 탈출에도 오랑우탕은 아닌데, 버그 이 지도자가 된 그 노아라고 돼 있는데, 어, 이 CG로 그렸는지 모르지만은 흰 눈동자만큼은 어, 그렇게 진화하도록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자위를 그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네요. 약간 줄거리의 어떤 그 개연성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좀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도 그 창조력이 요즘 없는지 계속 그이 히트작 했던 거 우려먹고 007은 끝났고 그건 뭐 그렇고 정한 시리즈로 나오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리메이크 비슷하게 해서 해먹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